클래식카를 사랑하는 남자 클카남 거라지의 클카남입니다. 요즘 비디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차죠. 이 356 이 폭스바겐 비틀에 기반을 둔 이 레플리카 차량입니다. 명색이 클카남 채널이 이 클래식카 채널인데요. 뭐 이렇게 좀 흥미롭고 오토쇼랄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제가 거라지에서 대부분 경정비를 하거나 뭐 자동차 관리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. 근데 솔직히 이런 비디오는 제가 봐도 재미는 없습니다. 이거 뭐 정비소 가서 뭐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비디오들이라서 뭐 솔직히 제가 봐도 재미도 없고, 글쎄요, 뭐 이런 차량을 가지신 분이라면 도움이 되실지 몰라도 뭐 전반적으로 클래식카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작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너들이 관리해 줄 수가 있다, 뭐 그런 비디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팬 벨트를 바꿔볼 텐데요. 이 대부분 클래식 차량들에 쓰인 벨트는 이 V자 모양의 그런 벨트인데, 요즘 차량들은 대부분 이 셀퍼틴 벨트라는 이 편편한 벨트가 사용되고요. 그리고 이제 벨트 뭐 아이들러 풀리랄지 이제 벨트 텐셔너 그런 부가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클래식카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필요한 공구들은 이제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소켓 렌치가 필요합니다. 물론 뭐 스패너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편의에 따라서 공구는 바뀔 수가 있겠죠. 이 얼터네이터 풀리의 참고로 이 차량은 이 후기형 비틀에 쓰였던 부품들이 쓰였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이 얼터네이터가 쓰였습니다. 그래서 이 얼터네이터 풀리 같은 경우에는 19mm 이 볼트로 조여져 있습니다. 이 클래식 포르쉐랄지 이 클래식 폭스바겐에서 가장 특이한 점, 뭐 그런 걸 말하면은 첫 번째로 뭐 엔진이 뒤에 있다. 뭐 두 번째로는 공랭식 엔진이다. 이런 쿨런트나 이런 액체로 엔진을 식혀주는 게 아닌 이 순수 공기의 흐름으로 이 엔진의 열을 조절해주는 그런 엔진인데요. 물론 어느 차량이나 이 구동 벨트나 이 팬 벨트의 중요성이 높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차량들은 이 워터 펌프나 얼터네이터나 이 파워 스티어링 펌프 등이 이 구동 벨트와 엮여져서 작동을 하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이 공랭식 엔진, 특히 포르쉐, 뭐 클래식 비틀 같은 경우에는 이 팬 벨트가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엔진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이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팬이 이 얼터네이터 축과 연결이 돼서 이 벨트로 구동되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래식 비틀 같은 차량은 이 벨트가 끊어졌을 때 이 모르고 잠시라도 운전을 한다면은 이 엔진에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얼터네이터 풀리를 탈거를 해서 이 벨트를 탈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폭스바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자 스크루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저 얼터네이터의 저 슬롯에 넣고 이렇게 잠기는 장치가 있는데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패너나 소켓으로 풀어주면은 이 축이 고정이 되면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. 폭스바겐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 356 바디를 얹힌 거기 때문에 이 차량은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거의 공간이 없어서, 그리고 특히 차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. 풀리를 탈거를 한 모습인데요. 이 풀리에는 이 우드러프 키라고 불리우는 이 메탈 키가 있습니다. 간혹 작업하다가 이 키를 뭐 떨어뜨리거나 잊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. 탈거한 이 오래된 벨트인데요. 이 벨트의 옆만 봐도 많이 이렇게 닳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리고 이 고무가 닳아서 이 많은 가루들이 묻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
이 구동 벨트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 엔진의 열과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오래 쓰다 보면은 벨트가 늘어나고 이 결국에는 이 크랙이 생기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벨트가 빠지거나 이제 벨트가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 팬벨트만 봐도 이렇게 살짝만 접어도 고무가 쩍쩍 갈라지는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. 당연히 교체가 필요한 컨디션이죠.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이 우드러프 키인데요. 이 메탈 키의 작용은 이 얼터네이터 축과 이 풀리를 이렇게 맞물리게 해서 풀리가 헛돌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어떨 경우에는 탈거할 때 이 키가 빠진지 모르고 다시 설치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즘 자동차를 좀 이렇게 접하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건데요. 그럼 이 차는 이 벨트의 텐션을 어떻게 조정하느냐? 그것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. 이 차량은 이제 V벨트죠. 이 V벨트의 풀리와 이 벨트가 이렇게 맞닿는 면이 있는데 이 분할되는 풀리와 풀리 사이에 이 얇은 이 워셔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워셔가 많을 경우에는 이 풀리와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이 벨트의 V벨트의 각도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유격이 늘어나게 되고요. 반대로 이 워셔를 빼주면은 이 풀리와 가까워지면서 이 벨트의 각도를 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벨트 유격이 더 짧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풀리 사이에 이 워셔가 3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. 이제 제가 설치하는 벨트가 이전 벨트보다는 약간 두꺼운 벨트이기 때문에 이 워셔 하나를 빼주었습니다. 일단 워셔를 하나 빼준 상태에서 조립을 해보고 유격이 괜찮다면은 그대로 놔두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. 이 차량은 작업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. 일단 차가 전고가 너무 낮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폭스바겐 플랫폼에다가 이 포르쉐 356 그 파이버글래스 바디를 올렸기 때문에 이 규격은 실제 차와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룸에 이 공간이나 이런 배열들이 지금 이 사이즈에 맞지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이 좀 힘든 편에 속합니다. 예를 들어서 진짜 포르쉐 356이랄지 폭스바겐 비틀이나 카만기아, 버스 이런 차들만 해도 이렇게 뚜껑을 열으면은 작업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이 차량은 좀 괴랄하게 합쳐진 차량이라서 이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. 이 벨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고 크랭크를 해봤는데 이 벨트 유격이 너무 짧아서 다시 분해를 해서 이 워셔를 2개를 더 넣어 주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벨트 규격이란 게 이 브랜드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좀 사용하다 보면은 이 늘어나거나 이런 옆이 갈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유격을 맞춰줄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이 처음에 그 워셔 사이즈를 뺐다 꼈다 하면서 그 유격의 감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재조립은 이 분해할 때와 반대로 이 얼터네이터 풀리의 슬롯을 그 얼터네이터의 걸리는 부분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
이제 반대로 조여주면은 되겠습니다. 매뉴얼이나 이런 비디오를 이렇게 정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거 뭐 분해하신 거 반대로 조립하시면 된다고 되게 쉽게 말씀하시는데, 또 실제로 해보면은 또 다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전에 제가 자동차를 처음 배울 때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. 이거를 어떻게 다시 조립을 해야 되나? 근데 뭐 이런 거는 또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,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스펙에 맞는 이 유격이 나왔는데요. 이 너무 유격이 타이트하면은 이 얼터네이터 베어링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, 또 벨트가 금방 늘어나서 이 데미지가 쉽게 오기 때문에 이 적당한 유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기 바라고요. 항상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댓글들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.